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의 수학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이제 사고력 수학과 교과 선행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이가 4학년 이상이 되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고력 수학을 기존에 하고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고력 수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고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사고력 수학해도 괜찮은가요? 혹시 늦진 않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교과 선행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보통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많이 한다던데 언제 해야 효과적인가요? 그리고 선행을 해야 한다면 얼만큼을 선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된다, 교과 선행을 해야 된다, 꼭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정도면 된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만 누가 선택을 해주죠? 성적이 선택을 해주긴 하다만 하나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학년까지는 기초 연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경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심화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면은 엄마표로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엄마표로 가능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고력 수학을 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코칭을 하는 그런 수업을 듣는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참 난감하죠?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교과 선행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학년군은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요. 교과 진도는 현행에 맞춰서 시험 문제 푸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교구도 좀 많이 만져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산 실력을 충분히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아이들이 뇌가 굉장히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고력 수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집 같은 것들도 좀 경험을 해보면 도움이 참 되겠죠. 뭐에 도움이 될까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과 수학을 하게 되면요. 보통 개념을 배우죠.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별로 그 개념에 대한 문제는 그 단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거의 않습니다. 네, 근데 사고력 문제는 어때요? 뭐 물론 주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 모아다가 문제를 풀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마다 스킬도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력 수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 유아부터 시작이에요. 유아부터 시작이고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왜냐?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문제를 풀 때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거 다 사고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교과와 관계되지 않은 우리 보통 이제 문제적 남자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시면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만이 사고력을 요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실은 교과서에서도 이런 사고력을 다루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교과 심화 문제집 뭐 최상이라든지 최고 수준이라든지 그런 문제 풀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사고력 수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유아부터 고등까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 보자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게요, 학원 때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아 사고력 수학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이제 초등 사고력 수학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초등 저학년 때 많이 가는 사고력 학원들이 있어요. 뭐 소마라든지 CMS라든지 YG만, CMS 이런 학원들이 있죠. 그 외에도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제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들만 이제 읊어봤습니다. 근데 꼭 그 학원을 다녀야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경험하는 건 아니다. 차이가 뭐죠? 누가 가르치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경험을 해봤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4학년 이상부터는 보통 영재원이라는 곳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영재원에서 다루는 그런 수학 문제들이요,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꼭 수학적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과학적 사고력도 요하는 문제들이 융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녀야만 그런 사고력 수학을 경험하게 되고 학원을 다녀야만 사고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력 수학 3학년, 4학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잘 못하면 전문가의 도움 받는 거 전 사실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첫째 아이를 보내보고 이제 둘째 아이도 보내보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무엇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아이가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부모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좀 지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도 좋고 과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강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을 저는 경험을 하는 게 유리하다. 뭐가 유리할까요? 수학적 흥미와 재미를 이끄는 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저희 아이는요, 교과 수학은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사고력 수학하면 좀 어렵게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경험치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력 수학은요, 어떤 수학적인 퍼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여기, 저기서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입도 해보고 치안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거나 표를 그려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을 하게 됩니다. 했는데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어때요? 와! 본인 스스로가 대단한 성취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누가 가르쳐줘요. 힌트를 줘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문제 흐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예시라든지 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력 수학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3학년, 4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하는 거 늦었나요? 늦지 않았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학원이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방법, 제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듣는 방법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또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팩토라는 문제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문제집으로는 질개감 같은 문제집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 최상위를 막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많이 풀죠? 영재사고력 1031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즈 수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3프로 올림피아드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한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점을 가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들도요, 우리가 보통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해결하는 방법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뭐 교과 현행을 하던 뭐 후행을 하던 선행을 하던지 간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고력 수학을 접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3학년, 4학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5학년, 6학년, 이제 뭐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중등까지도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고력 수학의 깊이 있는 문제들이 또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경시대회에서 또 등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고력 수학도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경시대회 그 문제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그런 유형을 많이 경험하면 잘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경시 유형들을 보면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사고력 수학 어떻게 선택에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고력 수학의 그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전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선행. 어렵죠? 교과선행 언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얼마나 선행해야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인터넷,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설명회 이런 데 가시면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행 심화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현행 심화가 중요한 학년은요, 중고등이지 초등은요,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행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그런 깊이 있는 공부에 도움을 주는 거는 맞더라고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 4학년, 5학년이에요. 그러면은 4학년 최상위 문제를 꼭 100%다 맞춰야 돼. 다 맞출 때까지 오답을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게 또 초등 수학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념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념으로 선행을 나가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심화까지 하면서 선행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 선행은 어떤 친구들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이제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거를 3개월에 끝내고 바로 4학년 2학기 거를 3개월에 끝내고 바로 5학년 1학기 거를 3개월에 끝내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4학년부터 시작해서 5학년 거까지 1년 선행을 하고 5학년이 올라가면 6학년과 중등을 해야지 라고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는데 단 뭐가 필요할까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아이가 기초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초 개념? 교과에 대한 기초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교과서를 구입하는 거, 추가로 수학 교과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왜냐면 개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개념서를 미리 한번 훑어보거나 빠르게 풀려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칙 연산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칙 연산, 어디까지가 조금 자유로워야 되냐면요. 세 자릿수 곱셈, 나눗셈까지는요. 자유자재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연산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선행은요. 계속 막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칙 연산이 기본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개념까지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선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산과 교과 선행을 따로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이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연산의 진도가 빨랐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연산을 그냥 따로 아마 쭉 뺐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선행을 할 때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연산 선행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는요. 교과 선행과 맞물려서 조금 한 단원이나 한 학기 정도 빠르게 연산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연산이 교과 선행에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교과 선행을 할 때요. 사고력 수학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경우 이럴 때에는요. 저는 사고력 수학을 먼저 하는 걸 좀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선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응용서를 풀린 다음에는 이제 심화서를 풀게 되죠. 근데 이 심화서를 풀 때요. 정말로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요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력 수학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요, 하다가 지치게 되고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고력 수학의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 선행을 하면서 심한 문제집을 풀면 이거 문제 좀 어렵지만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교과 선행에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은요.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경우에는 3개월에 한 학기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근데 3개월에 한 학기를 나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아이가 만약에 수에 약해요. 그러면은 각 학년의 그 학기 중에서 수 파트 부분은 좀 빠르게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도가. 나 이거 몰라. 나 약수와 배수 너무 어려워. 여기서 굉장히 더디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도를 맞춰야 돼 하면서 빨리빨리 나가기보다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채워주면서 그때는 약간 천천히 나가는 것도 좋죠. 보통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단원을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단원이 등장했을 때에는 뭐 2주나 3주에 걸쳐서 한 단원을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절은 누가 하는 거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선행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요. 조절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왜냐면 정해진 커리큘럼과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학기가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결이 그때도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분기 때 또 복습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아마? 그럴 때에는 그 파트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내 아이가 정말 그 학년이 되었을 때 그 파트를 잘 해결하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선행을 할 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현행에 대한 심화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학년 아이가 지금 6학년 중등 이런 심화를 이제 선행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6학년이 되었을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도 분명히 그 아이는 선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보통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도를 나가고.
만약에 모르면 또 돌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아이가 이제 나는 선행하는 거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숙제하기만도 벅차가 아니라 진짜 6학년 때 필요한 그 심화 있죠. 문제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행 진도로 나갔던 그 문제집에서 어떡하죠? 틀렸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찾아서 그 시기에 다시 풀어봅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보완해서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행 심화로 문제를 풀 때는요, 아이들이 이제 목표치를 이제 90% 정답률을 목표치로 많이 하긴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선행할 때 이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과 선행 학원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엄마표로 가능하시는 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커리큘럼을 짤 때 너무 루즈하지 않게,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 월수금, 뭐 2시간 반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엄마표로 할 때는요. 시간이 남으면 많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아유, 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빠. 그럼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일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표로 하실 때에는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학원처럼 월수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행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속도가 다르다. 배우는 속도 그리고 심화의 수준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현행 수학만 하기에는 조금 수학에 대한 재미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면 그런 친구들은 선행을 해도 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선행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선행은요. 수학적 재미를 이끌어줄 수 있고요. 수학적인 자신감을 끌어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